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어요. 중부지방과 지금 충청 권역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폭우라는 얘기가 있는데 기상청의 원래 예측에 따르면 지난 7, 8, 9일 이 3일간에 300mm의 비가 내리기로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만에 3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그런 최악의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이재민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이제 사망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사는 주민 3분이 폭우 속에서 물에 잠겨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강남에서는 남매가 맨홀에 이제 빨려 들어가서 실종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더 안타깝고 참담한 건 정부의 대처들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실과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서 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대통령은 비가 오는데 퇴근을 했습니다. 신림동 반지하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했던 말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라고 말을 하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침수되는 아파트를 보고 퇴근을 하고 있으면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게 와서 업무를 보든 지시를 내리든 이게 정상적인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날 지시는 재택에서 이뤄졌어요. 근데 뭐 요즘은 워낙 뭐 화상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네. 뭐 집에서 뭐 전화도 잘 터지니까요. 집에서 네. 지시를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셨냐, 다시 돌아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에 대한 예고가 있다고? 그래서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안 해야죠. 비가 오는데 어딜 집에 갑니까? 지금 무슨 가랑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재난 문자 막 오잖아요. 비 많이 올 거다. 뭐 산사태 일어날 수 있다. 조심해라. 이런 문자가 계속 오는데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퇴근 시간 됐다고 집에 가는 지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그냥 비가 온다고 예보되어 있던 게 아니라 폭우가 내리고 그로 인해서 침수와 하천 범람의 피해 또 산사태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예보가 이미 있던 상태였어요. 여야를 떠나서 이전 대통령들은 이 정도의 호우 예보가 있으면은 청와대 안에서 비상대책 회의를 한다든지 위기 상황을 점검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집에 가서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네, 퇴근해서 집에서 지시 내렸다 떳떳하게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진짜 더 웃긴 거는 이 왜 현장에는 가지 않았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현장에 가면은 현장에 있는 이제 공무원들에게 혼선을 줄 수가 있고 현장의 일들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안 갔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사실 이 말은 뭐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뭐 고위직의 인사들이 가면 아무래도 현장의 일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말을 남기고 그 다음날 바로 현장에 출동합니다. 그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말이랑도 배치가 되는 게 올해 3월 초에 울진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울진 화재 현장을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와대에 있더라도 이런 재난 현장에는 헬기 타고 와야 된다. 그런데 이번 재난 현장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재난 상황을 목격하고서도 그냥 편안하게 집으로 퇴근을 했다. 여기까지는 그래. 그 퇴근을 할 수 있어요. 퇴근을 할 수 있는데. 아니야, 퇴근할 수 없어. 그러니까 퇴근을 했다 쳐요. 네. 아무튼 퇴근했다 쳐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하는 소리가 이런 얘기인 거죠.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침수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구명조끼를 다들 입었다는데 왜 구조가 안 됐냐. 그 말이랑 똑같아요. 사고 현장에 대해서 이 사고의 개요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이 사망 사고에 대해서 이해할 마음도 전혀 없는 거죠. 정말 참담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그 홍보 포스터가 진짜 아주 가관이에요. 그 신림동에 이제 반지하에서 숨진 그 집에서 이제 대통령이 현장 방문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포스터에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미 국민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사후 점검하러 온 사진을 가지고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대통령실이 안티가 아니고서야. 지금 대통령부터 대통령실까지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누누이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이 대통령 참모진들은 진짜 빨리 갈아엎어야 됩니다.
지금 예전부터 계속 이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업무를 자꾸 못하게 하는 그런 불순 세력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나왔던 우려가 후보 시절부터 국정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없었어요. 굉장히 낮았어요. 물론 뭐 검찰 생활을 오래 했고 정치에 대해서 뭐 관심을 안 가졌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러면 참모진들이라도 잘 뽑아야 되는데 참모진들도 인식 수준이 엉망인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 저희가 그 대통령 인사 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 참모진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뭐 지금 김건희 씨 코바나 컨텐츠 거기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 데려다가 대통령실에 앉혀놓고 아는 사람 데려다가 대통령실에 앉혀놓으니까 이게 뭐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는 사람들도 참 웃긴 게 아니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이런 포스터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길래 아니, 이딴 뭐 대응을 하는 건지. 반지하가 문제가 아니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사진을 내놓으면서 국민 안전이 최우. 공감이라는 게 아예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이것보다 더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일이 어젠가요? 발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동작구 수해복구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좀 잘 나오게. 진짜 생도라이 아니야? 진짜 제 머리에 정신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어떻게 수해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말을 할 수가 있지? 아니 지금 사람들은 집을 잃어서 난리가 났는데 자기는 지금 거기 가가지고 사진 찍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국회의원을 왜 해요? 저기 어디 포토제닉 찍으러 가면 되지. 뭐하러 국회의원을 합니까? 이 말이 나오기 전에 더 황당했던 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재를 입은 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마시고 장난치거나 농담하거나 사진 찍고 하는 일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경고를 이미 한 상태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주호영 의원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네. 진짜 웃긴 게 김 의원이 약간 좀 장난기가 있다.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죠. 김성원 의원이 이 말을 해서 굉장히 논란에 오르니까 기자들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장난기가 좀 있다. 좀 이해해달라. 그리고 나서 협박을 해요, 기자들을. 여러분들 노는 데 가서 우리가 다 찍어보면 여러분들 나올 거 없을 것 같나? 그게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절안된 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며칠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비대위원장이 엉망이에요. 비대위원장부터 윤리위 회부해야 되는 거예요. 김성원 의원 옹호해주는 발언들을 현장에서 했다가 오늘 아침에는 김성원 의원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네. 이런 얘기를 주호영 의원이 한단 말이에요. 네. 형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같이 윤리위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국민의힘 윤리위는 아주 윤리위가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정말 많은 논란과 구설수를 만들어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갔는데 새로운 비대위원장이라고 뽑아놓은 사람도 실언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라 참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힘입니다. 아니 저희 방송이 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방송이 아닌데 지금 거의 한 달간 국민의힘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정도로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일들만 벌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저도 사실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너무 며칠 안 되는 시간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이틀 사이에 다 나온 일들이죠. 아직 반도 얘기 안 꺼냈어요 사실. 그러니까 참 좀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정부와 여당이라는 게 처참하고요. 정말 매를 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어제 하나로마트를 갔어요. 물가를 잡겠다고 노란색 민방위복 입고 배추 들면서 장 보러 온 시민과 사진을 찍어서 홍보 자료로 썼는데 지금 물난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물가 잡겠다고 마트 가서 웃으면서 사진 찍고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는 거죠. 이게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나왔던 일들입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지금 정부에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미친 생 도라이들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자기가 무슨 비 오는 날 뭐 밥 먹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라 그랬죠? 비가 내리는 월요일 저녁 업무를 끝내고 나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배가 고파서 직원들과 함께 전집에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집 잃고 실종되고 사망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본인은 그래 밥 당연히 먹어야죠. 이런 불필요한 사진들을 찍어서 도대체 왜 SNS에 올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무슨 새벽 감성 같지도 않은 그런 말들을 올리는지. 이게 뭐 비가 오기 전에 찍은 사진도 아니고 비가 한창 오고 있을 때 찍은 사진을 올린 거예요. 사진도 보면은 아주 그냥 꿀맛이라는 걸 온 표정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고 나서 대응도 되게 웃기죠. 이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비판을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문재인을 존경하시는군요.
그 사람 프로필 들어가서 아마 봤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그러고 또 한 말이 어제는 악의적인 댓글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참 그냥 SNS를 하지 말지 뭐하러 SNS에서 이런 그래요. 헛소리를 하는지. 네, 특히 이럴 때 정치인들 SNS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입을 가만히 다물고 수해 복구하러 나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가만히 상황실만 지키고 있으면 돼요. 해야 될 일도 있는데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자꾸 이런 헛소리들과 경거망동하고 있으니까. 평화주의자인데 매를 쳐야 될 것 같아요. 곤장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참담합니다. 아무튼 뒤늦게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사과가 아니다. 진짜로 이 대통령실 안에 안티가 숨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랑 대통령이랑 싸워요. 요새 보면은. 대통령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의 이 참모진들을 싹 갈아엎어야 됩니다. 진짜. 최근에는 대통령실이 대통령한테 명령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상합니다. 아무튼 뭐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는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사과라고 막 언론에서 그 의미 부여를 하던데 그렇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지. 사과는 맞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참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해서 왜 그렇게 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면 정치인들은 뭘 해도 사실 욕을 먹어요. 그죠? 가도 욕 먹고 가면 왜 왔냐라고 욕 먹고 안 오면 왜 안 오냐라고 욕 먹거든요. 이거는 그냥 욕을 먹으면 되는 일, 어쩔 수 없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욕을 먹으면 그냥 죄송하다 하고 그냥 들어주고 빨리빨리 대처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괜히 안 해도 될 일들 해가지고 더 욕 먹고 막 욕이 고픈가? 욕을 못 먹어서 안달이 어떻게 이 수해복구 현장에 가서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 김성원 의원의 바람이 너무 간절했는지 다시 내일부터 비 오거든요. 네. 밖에 나가서 실컷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셀카도 좀 많이 찍어서 올려주시고. 무릎 꿇고 사죄한다 그러던데 비 오는 날 무릎 꿇고 사죄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서울시의 문제도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 2011년에도 강남 지역에 대규모 홍수 피해가 있었잖아요. 우면산 산사태도 있었고 저도 그때 당시에 자원봉사 하러 간 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오세이돈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물의 도시 만들다더니 진짜로 물의 도시 만들었네 하면서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작년 기사인데 올 여름부터 강남역 침수 안심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침수에 대해서 안심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올해 침수가 발생했죠. 근데 뭐 물론 이게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뭐 오세훈 시장 탓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것보다 문제였던 것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치수 예산, 그러니까 물 관리하는 예산을 900억 삭감합니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 서울시에서 해명을 했는데 지난 회기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절대 다수였잖아요. 그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의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 치수 예산을 삭감시켜버린 거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YTN을 비롯해서 여러 취재 결과 거짓으로 밝혀진 게 애당초 서울시에서 전년보다 줄어든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했어요. 홍성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475억 예산이 감소했는데 이거 너무 불안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질타를 했을 정도로 서울시에서는 이미 예산을 삭감한 상태였고 서울시 의회는 사실 예산을 증액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증액을 시켜봤자 집행부, 그러니까 서울시가 집행을 안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제 늘릴 권한은 사실상 없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실수 예산을 삭감시킨 게 맞고 서울시조차도 이번 수해 대응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안타깝죠. 물론 뭐 예산이 작년에 900억이 줄지 않았다 하더라도 올해는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피해가 생기긴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리 예방했고 또 대응을 할 수 있었다면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이 안타까운 거죠. 네. 우리가 비 내리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의 입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본인이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거든요. 제발 좀 입 조심하시고 SNS 조심하시고 이렇게 조언하는 우리야말로 좀 충실된 참모가 아닌가. 우리가 참모가 된 것 같아. 저희가 지금 과거 영상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참모진들을 빨리 갈아엎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는 안타깝지만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정부다라고 계속 누누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내일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뭘 해줄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싶으면 알아서 각자
뭐 대비책을 마련하든지 뭐 피신을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정부와 여당의 일말의 기대가 있다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짤이 돌더라고요.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지역 현장 점검한다고 왔을 때 했던 말을 비꼰 건데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북한군 탱크가 한강 다리까지 왔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럴 것 같아요. 퇴근하겠죠. 요새 그래서 선진국이 아니라 각자도 생국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부의 대처와 인식 수준이 참 안타까운데 어쨌거나 여러분과 우리는 잘 살아남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퇴근합시다. 퇴근. 우리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